자, 집중 시세 포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저희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드리는 시간이에요. 오늘 반정미 소장님과 함께 할 텐데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어서 요거부터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. 저희 NK백스 먼저 볼게요. 오늘도 정말 잘 나가요. 지금 4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으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간에 20% 이상 수익을 저에게 안겨줘 버립니다. 어때요? 목표가는 지금 도달을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. 15,000원 목표가였잖아요. 네. 사실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. 도달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 단순히 뭐 파미셀 이전과 뭐 파미셀처럼 뭐 갭 상승을 팍 띄워서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차분하게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셔도 되는 종목들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한번 세게 다시 갭 상승을 크게 띄우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. 그 시점 때 한 16,000원대나 그 시점이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때는 전량 좀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제가 좀 매수 구간을 목표가를 좀 짧게 지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20% 가까이는 되긴 했지만 사실상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구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기준으로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셨다가 이후에 한번 다시 슈팅이 세게 들어온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. 그때 이제 갭상승을 띄워서 올라갔을 때는 전량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미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소개가 되면서 미국 투자은행의 산업 리포트에 또 소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NK맥스가 그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사실 그 아스코 그러니까 그 임상 그 암학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모습들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좋은 수익률 안겨준 NK백스 어느 정도 수익 났으니까 조금은 챙기고 또 가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챙긴 것으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옮겨타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. 오늘의 종목은 어디입니까? 예, 사실 이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좀 그 반대되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는 그 추천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. 일단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배럴입니다. 이 배럴은 스포츠용 의류 및 용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사실상 래시가드, 수영복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단순히 수영복만 제조하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용 화장품도 같이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에 폭염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주로서 파세코를 좀 봤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상승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. 오히려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하는 시기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은 생각보다 지금 잠재되어 있던 소비자의 욕구가 아마 그 바다 쪽으로 많이 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배럴을 좀 추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름 수혜주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중국 소비주로서도 동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런칭을 한 부분들도 있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계속 매출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다시 사그라들 경우에는 하반기에 굉장히 좀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름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배럴은 치매 관련된 치료 관련된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. 인포 바이오텍인가 있습니다. 그 자회사를 좀 두고 있는 부분들, 그러니까 최대 그 주주로 두고 있는 그 주주처가 있는데 그 주주처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 회사도 연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사로서 치매에 대한 치료제가 부각받을 경우에는 이 배럴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뭐 여름 중국 소비주로서의 테마로서만 부각받을 것이 아니라 바이오주로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상 작년부터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던 흔적들도 있고요. 조정폭을 받으면서도 대체적으로 좀 매집세는 계속 유지를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작년에는 여름으로서 부각을 크게 받지 못하기는 했지만 올해로서는 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.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원래 이 주가가 3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
종목이었는데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었거든요. 조정폭을 받다가 재차 상승을 하고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좀 더 하락폭에서 저점을 통해서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. 오히려 코로나19 이슈를 통해서 중국 소비주가 중국 소비주나 이러한 그 관련된 의류 쪽이 뭐가 상승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름주의 특징상 래시가드를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오히려 코로나가 1월부터 4월까지의 유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다소 영향이 적을 수 있고 그때가 이 기업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오히려 기대 가치가 좀 더 높은 기업이다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름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. 테마가 단순히 여름주만 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소비와 또한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엮여져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배럴의 특징은 대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. 17,000원 정도. 저는 좀 목표가가 짧게 잡은 구간이 이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7,000원 정도 됐을 때 다시 주저맞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7,0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. 손절가는 구간 이탈이 있습니다. 구간 이탈을 했을 때가 10,000원 아래쪽에 이탈을 했을 때는 추세가 다시 전향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9,500원대를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배럴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여름입니다. 여름 수혜주 요즘에 찾기에 굉장히 분분하다라는 뉴스들도 참 많이 보셨을 건데요. 그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른 키워드들도 함께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배럴입니다. 목표 가격 17,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9,500원. 이 가격대 꼭 기억해 두시죠. 오늘의 시세 포착 종목은 배럴이었습니다. 오마이스탁과 함께 하셨습니다. 저희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네요. 박정식 전문가님, 마무리 전략 한 말씀 듣고 저희 마칠까 해요. 네,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시장이 상승력이 나왔다고 인지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좀 리스크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캔들을 좀 보시면은 196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음봉으로 밀리는 코스피의 흐름을 좀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689 라인을 돌파 못하고 살짝 밀리는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장 막판에 조금 상승력이 나왔었는데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력이 강해지면서 살짝 지금 밀어내는 포지션인데 근데 지금 외국인의 또 선물 매수력이 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일장 돼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리스크가 많이 존재합니다. 어떤 리스크들이 존재하냐면 일단 오늘 저녁에는 뭐 이렇게 크게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아요. 근데 12일 날부터 본격적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에 따른 리스크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12일 날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제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는 포지션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렇게 된다면 일단 미국 지표도 발표나고 중국 지표도 발표나거든요. 이 소비자 물가 지수,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13일 날 유로존 산업 생산이 발표가 나는데 유로존 산업 생산도 지금 이 지수가 발표나기 시작한 그 이후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지금 예상치가 마이너스 12%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. 14일 날에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미국 거 있죠. 근데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의미를 가질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유로존의 중앙은행 경제 보고서가 발표나는데 이것도 상당히 안 좋게 발표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이제 15일 날에도 뭐가 있냐면 자 유로존 GDP 발표가 있어요. 그리고 4월 소매 매출 발표가 또 있습니다. 미국 거.
그리고 이제 요런 또 산업 생산 발표도 있고 이제 요런 것들이 다 안 좋게 발표 날 가능성이 존재해요. 시장이 이제 얼마만큼 더 긍정의 희망, 긍정의 이제 회로를 돌리면서 상승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지표들이 이번 주 화요일 날부터 쭉 깔려 있습니다. 금요일까지. 그래서 일단 기술적 조정력도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신경 쓰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장 막판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.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시장 대응 전략 잘 짜보시죠. 오늘 MTNW 박정식 전문가 프레스티지 전략 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 점검을 해봤네요. 오마이스탁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